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계엄은 통치 행위, 윤 29분 변명 담화. 어제 예고 없이 저희 방송이 끝나고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려 29분 동안 진행됐던 대국민 담화였었는데 요지는 내란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나의 계엄 선언은 통치행위였다라는 게 전체 29분을 관할하는 이 요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동훈, 윤, 사실상 내란 자백,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이 윤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를 들은 한동훈 대표가 이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탄핵 찬성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가 있었느냐?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의 원내대표 선출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뽑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여 원내대표의 윤핵관 권성동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한과 대립각입니다. 네.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이 후임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온 것처럼 탄핵 관련해선 우리 당론은 부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찬성합시다. 이 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부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원들 결국 개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의원 개개인들의 지금 기류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탄핵 뚝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입니다. 저희가 이 탄핵안이 몇 명이 돼야 이 통과가 되느냐 항상 200명. 그래서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이건 통과다라고 사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탄핵 뚝이 터졌다. 왜? 최소 8명이 내일 찬성표를 던진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나 찬성할 겁니다라고 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에 이어서 어제 진종호, 한지아 등등의 친한 의원들이 추가로 손을 들었다. 근데 다 해도 사실 7명인데 여기에 익명의 한 초선이 나도 찬성할 겁니다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최소 8명이다. 탄핵안 통과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입시 비리 조국 2년형 확정, 의원직 상실, 차기 대선 출마 못합니다. 어제 조국 대표, 조국 의원에 대해서 입시 비리 관련한 이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대법원의 선고가 나자마자 의원직이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전체 범위 야권이 192이 아니라 191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비례를 승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탈자가 8이 아니라 9명으로 1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더불어서 또 조국 대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직도 상실됐고 여기에 따라서 피선거권도 박탈이 됐죠. 징역 2년 그리고 더해서 피선거권 박탈 5년 합쳐서 7년 동안은 이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라는 소식이네요. 기소 5년 만에 나온 이 결과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무죄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 어제 그제 계속 전해드렸던 게 조지호 경찰청장 새벽에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가 됐고요.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인형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 등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 나에게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김동현 판사가 누구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최근에 났던 1심 이 선고죠. 무죄 선고가 났던 이 위증교사 관련한 1심에 이 무죄 이 판단을 준 선고를 한 판사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체포되는 대상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법부 판단을 믿지 못했던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두 시간짜리 내란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계엄은 통치행위, 탄핵열차 스스로 올랐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일면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29분 동안 얘기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다라는 거죠. 계엄은 통치행위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 어제 하고 싶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윤 대통령 29분 동안 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29분간의 담화를 보신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죠. 네. 그동안에 야당 특검이 27번, 국무위원들 탄핵이 20번, 도저히 국정을 연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적 폐악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상 상황임을 국민한테 알려주고 싶었다. 네. 또 하나는 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은 왜 그렇다고 해서 꼭 비상계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너무 논리가 너무 많이 이해가 좀 안 갔다. 왜 특수부대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까지 했냔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하고 설명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국민하고 손잡아야 되는데 왜 국민하고 싸우는 길을 택하느냐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비상계엄 대신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긴급 명령권이라든지 네. YS가 금융실명제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많아요.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저런 비민주적인 선택을 했느냐. 또 어제 그 담화문 발표한 날이 하필 12.12입니다. 12월 12일 날. 우리가 1979년 45년 전 12월 12일 날 우리 민주주의가 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한테 유린당한 그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꼭 45주년에 어제 저런 담화를 들으니까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또 7일 날 담화에서는 당과 총리한테 맡긴다. 네.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어제는 다시 나는 떳떳하다. 끝까지 가겠다. 탄핵 열차를 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좀 불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어제 그 팩트상도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대통령이 이제는 참모진들 지원도 못 받고 고립무원에서 혼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왜 계엄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납득이 되는가의 여부도 별개의 문제다. 이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하야를 발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윤 대통령을 몰랐던 건데 그리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밤에 발동이 됐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놀랐어요. 저는. 전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월을 살면서 네. 그렇게 놀래본 적이 처음이에요. 어제 저 계엄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저분이 앞서 설명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설명하니까 재론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딱 지적할게요. 제가 어제 대통령이 열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178회의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야당이 네. 그리고 이제
탄핵 집회를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뭐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원장 탄핵. 네. 그래서 이런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고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과도하게 탄핵 남발한 건 저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정당이라는 얘기도 저도 스스로 많이 했고. 근데 그것도 야당의 권리예요. 그건 비판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비판받고 바뀌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경고를 하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통치행위였고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게 큰 요지예요. 네. 숱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통령이 야당의 그런 권리, 야당이 여당을 과도하게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권리를 봉쇄하는 것 자체, 이 인식 자체가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한 비난을 떠나서 이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뭐 저 엊그저께 12월 7일 날 뭐 일임한다고 했다 왜 이러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거 다 이제 뭐 그런 얘기할 계제도 아니고 이미 그건 넘은 것 같고 대통령의 인식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느 신문 보니까 망상 자기 부정이다라는 사설 제목을 봤어요. 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사고는 과연 얼마나 국민이 받아들이고 있을까. 특히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야당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광란에 칼춤을 춘다. 야당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는 어제도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압도적인 국민들이 잘못됐고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야당만 그렇겠다고 대통령이 단정을 내렸거든요. 정말로 국민과 동떨어졌다는 민심과 동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성명이고 담화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민심과 동떨어진 담화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의 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지역 신문들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윤 자진 사퇴 거부, 국회 탄핵안 내일 재표결. 네. 어제 담화를 봤을 땐 자진 사퇴 일단 거부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다소 중립적인 그 내일 재표결인데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이 관련해서 대구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반격, 여 이탈표 속출, 긴장 최고죠. 대구일보는 윤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다. 여 이탈표가 좀 속출하는데 좀 긴장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매일신문입니다. 대구에 지금 이 적을 두고 있죠. 윤 계엄 정당화 재확인, 빨라지는 탄핵 시계. 계엄이 정당화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실었습니다. 요 밑에 대전일보 같이 볼까요? 윤석열 운명의 시간, 대한민국 명운의 날. 네, 이건 굉장히 좀 이 드라이하게 이 제목을 뽑은 거죠. 운명의 시간이고 명운의 날이다. 내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주일보입니다. 성남 민심에 기름 부은 윤석열 담화. 네,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부산일보 조기 퇴진 거부한 윤 탄핵 불길에 기름 부었다. 연신 기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탄핵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부산일보와 광주일보의 일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모든 저희가 조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신문들의 이 아침 이 일면까지도 제가 같이 보여드립니다. 전국에서도 상당히 이 사안이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 29분 동안 윤 대통령은 내 계엄은 정당했다. 왜? 통치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국회 출입 안 막지 않았느냐. 내가 야당의 경고성으로 이 한 계엄이기 때문에 경고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계엄을 제대로 할 거였으면 국회 다 막고 의원들 못 들어가게 했을 텐데 아니었다. 안 막지 않았느냐.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자 진술들을 좀 저희가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윤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 관계자 국회 출입 막지 않도록 내가 했다. 그런데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했느냐.
첫 지시 때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 출입 통제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내가 한 이유, 계엄을 한 이유 국민한테 위기를 알려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술은 방첩 이 수사단장은 뭐라고 했느냐. 구금 시설을 알아보라고 얘기했고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내가 받은 명단 14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병력을 투입한 거 이건 국회 해산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죠. 윤 대통령 계엄 발령 국민께 알린 뒤 병력 이동 국방장관한테 지시했다. 국민한테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병력을 천천히 이동시켜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국방장관이 오전 10시, 11시 선관위에 대기하라고 미리 지시가 왔고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 밤 9시에 대기하라고 지시, 미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국회 투입 병력 300명도 안 된다 했는데 지금 700~800명 된다, 685명이다, 뭐 1000명도 넘다. 얘기들이 지금 저마다 다른 상황이죠. 실무장하지 않았다? 아니다. 테이저, 공포탄, 다 뭐 케이블 타이까지 다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윤용걸 대표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검찰, 경찰 네. 뭐 수사 결과하고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네. 탄핵이 내일 된다면. 가결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거기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직접 출석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나올 소명서를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얘기는 어제 담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야당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니 폐악질하는 야당에서 파괴됐으니 내가 그거를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선 한 비상조치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력을 쓸 의도는 없었다. 뭐 그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던 뭐 작전사령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전에 대기하라고 그랬다. 뭐 왜 빨리 안 움직이냐. 전화를 몇 번 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얘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뭐 수사 결과로 좀 밝혀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작전이 좀 엉성했던 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계엄하고 한참 있다가 군을 좀 파견했다든지 네. 뭐 단전 단수라든지 뭐 안 할 말로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하려면 확실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면은 좀 뭔가 좀 엉성한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뭐 이런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로 볼 때는 대통령 말보다는 밑에 지시를 받은 관련자들 진술 네. 이거를 더 뭐 신빙성 있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군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말을 맞춰서 군 쪽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 얘기가 말씀처럼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수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말고 어제 그동안 대체 선관위 왜 갔지라는 의문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윤 대통령 어제 직접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사실 그동안 얘기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게 뭐냐? 성관위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 성관위가 지금 해커에도 뭐 취약하고 상당히 좀 뭐 부정선거를 하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엄을 빌어서 국방장관한테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최 교수님. 아니 선관위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국방장관이 왜 그걸 합니까? 제가 정말 어이가 없음. 아니 세상에 그 선관위의 그런 시스템이 취약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보완했다고도 해요. 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믿는 건 뭐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도저히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생각은 자유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네. 더욱더 취약한 점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그걸 못 믿겠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의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영장 발부가 되게 어렵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따라서 도저히 조사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가서 조사한 거다. 그게 계엄을 통한 네.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을 통해서 국방장관을 하여금 조사를 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봐도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기관 다 계엄으로 합니까? 다 군이 이 헌법상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통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군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차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제가 아까 어느 신문의 사설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흔히들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난 총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때 대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부정선거 얘기가. 네. 누구라고 거명은 안 했지만 다 아실 텐데 몇 명 사람들이 계속 지금 부정선거 해왔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고. 선관위 얘기도 그거잖아요. 그게 취약점이 있다고 인정도 했어요. 나중에 보완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부정선거가 되려면 내부자의 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선거 현장에 가서 참관인도 해보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말이죠. 네. 총선 때. 근데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참관인과 여러 사무원들이 같이 조력하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뭐 내부 시설이 취약한 거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을 통해서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과연 그럴까 했는데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많이 믿는다. 네.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의 그 방송을 보고 많이 그쪽에 따라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한간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거의 사실 아닌가라는 게 거의 밝혀지는 거예요.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아니 잘못이 있으면 위법한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 헌법기관은 그러면 군을 통해서 합니까? 이건 누가 봐도 논리가 맞질 않아요. 네, 정말.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을 하셨어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얘기가 곧 부정선거라는 얘기인 것이냐. 설혹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도 꼭 계엄이란 방법을 통했어야 되는 것이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말씀이셨어요. 근데 일단 시스템이 취약한 게 맞다라고 선관위가 인정을 하긴 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부정선거 인식에 선관위 본인 대선 당선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 같이 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직후에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 판결을 통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대선 당선도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대선 때 0.7%포인트 차로 이긴 거거든요. 그럼 선거 부정이 없었으면 뭐 더 큰 폭으로 17%, 27%로 이겼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걸까요? 그렇죠. 뭐 사석에서 그런다잖아요. 선거 부정이 없었으면은 10% 이상 이길 수 있었는데 선거 부정 때문에 0.73%밖에 못 이겼다고. 근데 어제 한 거 중에서 담화문 중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저게 어떻게 그 의심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지. 선관위도 그동안에 압수수색 많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법기관이라 물론 뭐 판사들이 선관이 많이 있으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영장이라든지 뭐 수사에 좀 잘 안 해주는 거는 있죠. 하지만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 수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다수가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부정선거가 이게 보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황교안 총리도 이거 부정선거 한다고 계속 떠들었는데 일부적 강성 보수들이 자꾸 부정선거 얘기할수록 보수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통령까지 저렇게 오염됐다는 거는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 때문에 진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 갖고 계속 피하고 그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니까 국민이 화를 냈잖아요. 거기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로 또 한동훈 대표하고 당하고 대통령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선거에 진 거죠. 거기다가 최상병 문제라든지 뭐 대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하나까지 문제는 고집, 뭐 독선,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화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 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 진 거지 어떻게 부정선거 때문에 졌어요. 저거는 부정선거 얘기는 앞으로 붙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네. 부정선거의 이슈가 사실 보수의 가장 큰 적인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는 사실상 그런 대국민담화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 대통령 어제 29분 동안 작심항어처럼 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 사실상 자신의 또 구속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구속 예상한 윤, 변론 요지서 직접 쓰겠다. 셀프 변호 의지. 29분 동안 얘기했었던 그 많은 내용들 다 윤 대통령이 직접 쓴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어제 담화 내용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볼까요? 담화 앞두고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끝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엄 폭주뇌관은 감사원장의 탄핵이 가장 좀 큰 이 트리거가 됐었던 거고 칩거 중 헌재 심판 수사 대응을 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한 어제의 이 담화문에 본인의 현실 인식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담화문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다 썼다는 거죠. 이걸 보면 내가 쓸게요 라고 얘기한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근데 또 본인도 구속을 예상을 했다라고 또 해요. 그럼 자신의 주장이 맞긴 맞는데 이걸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고 또 판단을 한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어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탄핵이든 수사든 네.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네. 마치 저기 무슨 민주화 투쟁에 출사표 던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마 스스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은 야당의 폭거를 경고를 주고 네. 대한민국의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게 일관된 논리예요. 지금. 개헌 해제 직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담화로 이제 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겠죠. 이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전 뭐 내일 거의 상당히 큰 표로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면 헌재로 가는 거잖아요.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헌재 재판관이 6명이니까 어떻게 다 이제 9명이 보완될지 모르겠어요. 7명 참석해서 6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6명인데 6명으로 성립된다고 좀 돼 있긴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관련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 6명이 심판하는 게 맞느냐는 그 정당성 논란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한 명이라도 만약에 6명이 된다면 네. 한 명이라도 만약에 기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할 것 같고 어쨌든 이 헌재 가면 이제 변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말도 있던데 보도가 있던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대외적으로 이제 여론전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 다시 말하면 많은 국민들 대상을 한다기보다도 자신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들, 강성 극우 보수파, 보수층 그쪽 분들에게 뭔가 나를 지지해 주시오라는 대외적인 호소용 또는 결집부리한 정치적 선언 네.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맥락에서 사실상 스스로가 변론 요지서 그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신도 얘기를 해라. 시위나 이른바 뭐 과거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이런 게 열리면 이러이러한 요지로 얘기를 하시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겐. 아, 이런 논리가 있겠구나. 네. 전 그래서 그런 양쪽의 논리가 다 두 개를 다 예상해서 그런 걸 노리고 어제 저렇게 좀 일반이 볼 때는 상상이 어려운 담화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도 검사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한테 어떤 이 메시지를 주는 차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담화를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 기사 보면 요 끝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엄이 선언되기 직전 상황이 나와 있어요. 뭐냐? 대통령실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정진석 실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진석 실장이 윤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매몰차게 정 실장은 빠지십시오라고 응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등장을 해서 정 실장이 김 장관한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당시 장관이 오히려 정 실장을 노려보며 계엄해야죠 라고 맞받아쳤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전원이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지금 한 걸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막 직접 전화를 하고 3번 전화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뭐 물어보고 뭐 안 되면 끄집어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많은 이런 지시들을 직접적으로 했고 윤 대통령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국무위원들 다 말렸는데 혼자 했다라는 취재 얘기가 있었는데 좀 이런 상황을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또 김용현 당시 장관도 전혀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잖아요. 네. 그분 둘하고 깊숙이 논의를 한 것 같고 그 둘과의 그 교류하에 또 사령관이나 군 쪽, 경찰 쪽에 사전 연락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미리 뭐 서너 시간 전에 대기하라는 얘기도 하고 한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엔 자살 시도까지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만큼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연결이 돼 있던 거죠.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 그 비서실장이라는 정진석 실장도 그날 계엄 발표하는 날 어디서 저녁 먹고 있다가 이상하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좀 논의도 거치고 국무회의도 진짜 체제를 갖춰서 좀 열어서 심의도 하고 의견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사천리로 두 사람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불쑥 엉성하게 블랙 코미디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안보, 정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탄할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내일 저는 탄핵 결론이 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인 것만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내친 김에 야당도 빨리 이재명 대표도 너무 대통령 벌써 흉내 내고 대통령 놀이하지 말고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도 만나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손 한번 맞춰서 같이 가자. 이런 식의 좀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지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네.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빨리빨리 좀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윤 대통령 사실 이 계엄을 선언하고 그동안 계속 이 관제에서 칩거하고 있었죠. 근데 칩거하던 윤 대통령 오랜만에 용산 대통령실로 좀 출근을 했다 그래서 오늘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예고 없이 대국민 담화가 바로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담화가 끝나고 이것도 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 국무회의 재가로 권한 행사. 김용현 후임도 재물색입니다. 네. 사실 이 매주 화요일에 이 국무회의가 있죠. 근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여기에서 42개의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대통령 재가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출근해서 이 담화 끝나고 이 안건들도 다 재가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사의를 표하고 이 면직안을 재가를 했죠. 그리고 이 공석인 자리에도 후임자를 지금 임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최 교수님,
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 물론 이제 어제 담화에 분명히 드러났고 네. 지난주 12월 7일 담화는 그건 마음에 없던 얘기였죠. 당장 그날 저녁에 이제 탄핵 이제 표결이 붙여지니까 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전혀 마음이 없는 성명을 한 거, 담화를 한 거예요. 당의 모든 걸 당이 일임한다는 했잖아요. 것은. 그리고 임기를 포함하여. 네. 그 얘기는 이선에 후퇴해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라고 이제 바로 며칠 만에 말을 완전히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그 논리의 연장에서 볼 때 대통령 행동이 저 논리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행사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막을 길도 없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담화나 이런 걸 우리가 비판합니다만 네. 대통령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저건 막을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선 후퇴 받아들인다. 그 한 회담 담화라는 거 12월 8일 날. 그것도 대단히 좀 이상하게 봤어요. 어떻게 이선 후퇴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야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대통령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날 12월 7일 날 표결에 대해서 탄핵 부결을 끌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마음 없는 담화가 바로 그 담화였고 그게 이제 어제 담화로 드러났고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아마 탄핵 만약에 내일 네. 가결될 것 같으면 가결 안 되면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지하고 국군 동수권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고 장관도 임명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김영우 후임도 물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증가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난 7일에 있었던 담화는 탄핵안 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지 사실상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고 어제 담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사실 국회 본회의에서 뭐가 통과가 됐느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윤, 내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14일 탄핵 결과가 변수다. 어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네 번째 특검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표님 네. 앞서서 뭐 국회 이 국무회의 넘어온 거 다 제가 했거든요. 이것도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좀 애매모호하죠. 네. 만약에 내일 탄핵 통과가 되면 업무 네. 정지가 되고 한도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오늘 뭐 밤이나 뭐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뭐 국무회의 열어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 그렇게 될까요? 인원도 많이 빠지고 어수선한데 그 거부권에 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그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자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수선한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거부권 없이 그냥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아하.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권한대행이 되면은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걸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고 네. 내일 또 탄핵 투표를 하는데 부랴부랴 국무회의 소집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이거든요. 어제 네. 그 담화문 발표하는 것도 팩트조차 검증이 안 되고 혼자만 있는데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다시 하기가 쉽겠느냐. 저는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게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가능성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 충돌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찬성선의 한동훈의 친윤 사퇴하라. 반대가 당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전후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국민께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정지해야 한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 보세요.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당 경험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담화 전후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주호 의원님, 한 대표가 처음에는 자유투표를 얘기를 했어요. 이 윤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에. 그런데 담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찬성 당론으로 밝혔거든요. 그럼 한 대표는 어제 담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담화의 내용은 뭐 물론이고 담화가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실을 출근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돌기 시작했고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퇴근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담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뭐 예상하긴 힘들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담화 전에는 탄핵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율투표를 얘기를 네, 했죠. 자율투표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탄핵으로 선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가 국민적인 시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지난 토요일 담화와는 네. 거의 상반된 입장.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고 또 동시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네. 지금 당장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정 혼란이 더욱더 가열차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이 국가적인 무질서 상황이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뭐 일각에서 주장했었던 네. 너무 일방통행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인식하셔서 의총장에 가셔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다른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선거 선출을 앞두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 그 얘기에는 저는 일견 동의는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앞으로의 이런 혼란 상황이 더 가중될 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찬성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저 영상이 같이 지금 나왔죠. 당론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왜? 시끄러워서 한 대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 강명구 의원도 있었고요. 원영섭 이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삿대질도 약간 있었고요. 고성도 있었습니다. 찬성으로 당론이 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내란죄를 자백했다. 그러니까 내란죄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탄핵을 찬성하는데 자율투표도 아니고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 네.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네. 민주당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인지 민주당의 당대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근데 당론으로 분명히 반대를 당론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친한계 의원을 최소 8명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본인이 이제 탄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당론으로 하자. 이거는 그 소수의 그런 친한계 의원들이 그 당론이 아닌 상황에서 자율투표 상황에서 또는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에 거슬러 가지고 그 투표를 했을 때 그 각각의 소수의 의원들이 지게 될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그 본인이 좀 막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나중에 사실은 그 이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 탄핵의 인용에 제일 먼저 기수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한동훈 대표 자신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물론 이제 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무려 그 여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 혼란, 오히려 저는 더 큰 혼란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결국에는 그 탄핵을 결정하는 건 의원들의 그런 의총, 의원들의 합의된 어떤 당론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그 뜻에는 많은 그 의원들이 그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친한계 의원들 8명만 그냥 찬성 찍으면 되는 건데 굳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추후 있을 다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좀 이미지를 갖고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원내 상황은 이미 의총에서 부결이 당론이라고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어제 의원들이 모인 그 자리가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사태질 고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다음 기사 보시죠. 원조 친윤 원내대표가 윤 탄핵 표결 지휘 권성동 당론은 부결 한과 충돌 불가피입니다. 어제 이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사람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부결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확립한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의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바꿀 수가 있다. 그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표가 72표인가요? 네, 3분의 2가 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주호 의원님. 그 권성동 의원은 부결 당론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대표는 찬성합시다. 원내대표는 부결합시다.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저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은 당론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어지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각 개별 의원들께서 의견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저는 당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이 바뀔 수 있다. 찬성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 당론으로 돌아설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찬성 당론까지는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자율투표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결이라는 당론 자체는 변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탄핵 심판이 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뜻도 탄핵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론에 있어서 무조건 부결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본다고 할 때 뭐 반대, 이 당론으로 반대하자라는 게 당론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가자라고 확 바뀔 수는 없지만 중간 지점에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이 자율투표합시다, 자유롭게 투표합시다라는 정도로는 좀 중지가 모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도 직접 탄핵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좀 다퉈보겠다고 하니 관련해서 중지가 좀 가운데로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자율투표로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론으로 부결을 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성할 거야 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현재 전망이 어떠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여공개 이탈표 최소 7명. 우리가 그동안 범야가 192석이다. 192석이다. 그러니까 8표만 국힘에서 이탈을 하면 그러면 통과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이탈표가 최소 7명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기존에 나 찬성이에요를 얘기한 사람 말고 더 나오는 모습이에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담화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 하여튼 대통령이라는 이름,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예, 제 심정은 좀 그랬습니다.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주경태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 나는 찬성표 던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지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선택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됩니다. 당도 따라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석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 국민일보는 7표라 그랬었죠. 근데 동아일보는 오늘 일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탄핵도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 이제 이렇게 되면 원 변호사님. 8표, 물론 조국 의원이 지금 뭐 상황이 뭐 후임 이 비례를 이 승계를 하냐 아냐의 문제 있긴 합니다만 8표 아니면 9표인데 뭐 최소 8명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일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있으면 몇 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8분이 이탈표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8명이 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진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돌아보면 네. 63명이 이탈표였어요. 네. 그런데 그 63명 중에 현재까지 의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5-6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사이에 그분들도 중간에 무소속 출마하거나 낙선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이 탄핵과 관련한 입장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장래나 이런 거하고 직결이 돼요. 근데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마지막까지 사정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두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당론 찬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한계에서 당론 찬성에 부합해가지고 진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오히려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8명보다 더 많아져야지 한동훈 대표의 뜻에 더 부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당론에 반대해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가지고 분당 수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그 부분 분당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다 있었는데 네. 결국 분당이 됐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이 정치적인 의미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뭐 과거부터 거쳐왔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아마 그 탄핵에 찬성하시는 표결을 하시는 분들은 네. 분당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좀 돌이켜봐라. 그때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정치 활동한 사람 몇이나 되냐. 그때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고 분당에서 나갔지만 결과 안 좋지 않았느냐. 그거 감안해야 될 걸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신조어 의원님. 네. 분당 얘기가 사실 저는 여기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보다 뭐 민주당 이 진보 패널이나 이런 분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분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서도 분당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네. 나오시면서 한동훈 대표는 당원의 63% 지지를 받은 네. 정통적인 당대표다. 이런 분과 협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분당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 제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분들이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등 그 당시 새누리당 탈당파죠. 바른정당에 합류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당이 처음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만은 막겠다라는 일념으로 한동훈 대표도 끝까지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도 네. 지난 토요일 날 부결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탄핵만큼은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풀어왔지만 대통령이 이럴 바에는 내가 하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가 밝힐 바에는 탄핵 심판으로 가겠다라고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저희가 처음부터 단일 대우로 갔지만 그 단일 대우를 깨뜨린 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담화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분당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분당 가능성은 제로다. 아니다. 이거 탄핵안 만약에 표결시킨다 그러면 실제 분당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현재 이 표면화돼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두 사람의 이견, 여기에 각각 몇 명이 어느 정도나 따를 것이냐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에 선출되기 직전에 나왔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실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의총에 사실 그 앞에서 항상 이렇게 후보들이 서 있습니다. 들어갈 때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네, 뭐 내심 찍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서 있는데 대국민 담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휴대전화로 보다가 참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원 변호사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게 전보다 좀 더 어깨가 무거워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과거에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이고 그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절차적으로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겨울을 처음 맞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한번 그 겨울을 지나봤어요. 언제 눈 내리고 어디서 얼음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한번 해본 작업들을 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그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실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서 뛰어나셨지만 또 권성동 의원은 그런 어떤 그 법적 절차,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장점이 있으시니까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절차 저런 절차 지금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진행하는 거지 뭐 앞뒤 전후 좌우 뭐 가리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는 네. 탄핵 절차를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하든 어떤 절차를 하든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탄핵은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론이 없었어요. 당론이 없고 그냥 투표를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도 분당이 됐거든요. 지금 당론을 정해져 있고 그 당론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누가 반대표를 이탈표가 됐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분당 수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거듭 분당 수순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있을 탄핵안이 이 표결이 되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탈표가 누군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분당은 피할 수 없다. 그럼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뭐 나가든 아니면 남든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기류가 어떠냐라는 거 아직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무기명 투표입니다. 다만 이런 거 아니야라고 추론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저희 그래픽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인 권성동 의원, 부결해야 된다라는 권성동 의원이 72표, 그리고 친한은 아니지만 비윤인 김태호 후보가 34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관련해서 지금 찬성이 195죠. 195. 그럼 여기서 국힘이 몇 명이 갔느냐? 5표가 갔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넘어온 김여사 특검법 찬성 4표가 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4표가 갔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조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이건 11명이 갔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탈하는 인원수가 적게는 뭐 한 4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11명까지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 내일 정말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원 변호사님 들 수도 있어요. 예. 실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나와 있는 이런 자료만 보면 네.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90% 이상? 50% 이상. 50% 더 이상.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투표장 앞에서 자기가 서기 전까지는 수많은 번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가부와 관련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 수사로. 그거 앞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만 보면 어쨌든 7명은 최소 이제 그 공개 찬성을 밝혔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가결이 되면 지도부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탄핵 가결 때는 한동훈 지도부 붕괴로 가나라는 겁니다. 신주호 의원님. 네.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럼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지도부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간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 직후에 한동훈 지도부가 와해가 되면은 네. 당 입장에서는 더 큰 혼란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해도 네. 이 탄핵 정국 그리고 이 어느 정도 혼란을 수습한 다음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옵니다만은 뭐 최고위원회 그 동반 4명의 사퇴로 네. 그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해서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은 이제 탄핵 가결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은 정통성 있는 최고위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 4분 중에 4등 안에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몫으로 겨우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벌써부터 지도부 와해를 주장하시는 것은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동훈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 한 유튜버가 개인적인 문자를 보낸 것에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한동훈 체제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붕괴시키려고 했었던 그 권력 획책의 야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금일수록 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혹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아직 탄핵안 표결 전이죠. 오늘 상황이 아마도 내일 있을 표결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